나트륨 소금을 먹게 되면 맛이 없으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 뭘 넣느냐? 염화칼륨을 집어넣게 돼요. 염화칼륨. 염화칼륨을 집어넣게 되면 콩팥이 다 망가져요. 왜냐면요, 염화칼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일이었거든, 자연계에서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콩팥이 그걸 알아차리고 몸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요. 콩팥이 건강한 사람들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찍소리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목표 큰돌림 들이기 할 때 알려드렸어요. 콩팥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버텨주는데 콩팥이 이미 나빠지는 사람들은 덧다리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제 없으면은 질문 좀, 그리고 나머지, 오늘 어떤 분이 뭐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밝은 강에 대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질문! 예? 자염. 자염이란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염전이 익숙해요. 그죠? 오랫동안 된 것 같죠? 이게 사실은요, 염전이, 이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염전이 없었어요. 일제 때부터 염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화된 게요, 1970년대부터 이렇게 본격화된 거예요. 너무 짧죠? 지금 우리가 70년이면 거슬러 올라가면 50년밖에 안 됐네. 우리 염전 역사가 5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을 끓일 자자 써서 자염, 끓인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염은 먹어서는 안 돼요. 문화 속에 그대로 문화상품으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태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이 자염 먹어보라는 거예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칼슘도 무기칼슘입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대. 그래서 자기 자기 소금은 안 쓰대요. 뒷맛이 안 쓰대. 그래서 막 먹어보래. 다른 일반 소금하고. 근데 자기 소금이 더 써. 근데 여러분들이요, 자기 암질하는 게 있어요. 프레시 효과. 안 쓰다 막 하는데 그 앞에서 더 쓰네요 이런 말 못해. 그냥 가만히 있든지 끄덕끄덕이든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소금에 대해서 알고 하는 소리냐 아니면 모르고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봐. 이 양반이 이 소금이 더 쓸 수밖에 없지 왜 덜 쓰다고 그러느냐. 자, 소금에서 소금을 쓰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금 속에 간수가 쓰게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 속에 마그네슘이 쓴맛을 내는 겁니다. 이 염화 마그네슘이. 염화 마그네슘은 뭐라? 끝까지 소금이 되지 않고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녹아나오고 가장 나중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놔두면 간수가 먼저 빠져나오죠. 그래서 오래 둘수록 소금의 쓴맛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염은요, 넣고 끓여버리니까요, 간수에 있는 물까지 싹 증발해버리고 간수가 100% 고스란히 소금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더 쓰죠. 근데 덜 쓰대. 게다가 소금 속에는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200여 가지의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끓이거나 아니면 굽지 않는 이상은 카탈라지를 비롯한 200여 가지 효소가 들어있어서 바닷물 1톤 속에 1g의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들을 없애줘요. 자, 바닷물은 1톤이면 몇 g이에요? 자, 1000g이 1kg, 1000kg가 1톤이니까 1900, 2000, 100만 g이죠. 자기 몸집의 100만 배에 달하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이 효소가 끓이거나 굽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자염 같은 경우에 끓이니까요, 효소의 희읍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비싸요. 사실은요, 국가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지원금만 받고 말해야 돼. 그걸 팔라 하지 말고. 뻔히 안 좋다는 거 아는데 와서 저기 김지춘이까지 속이려고 그래. 제제염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제제염. 앱송 뭐? 앱송이라고 천일부에 앱송이 뭔지 모르겠고 옛날에 저희한테 또 소금을 한 사람이 보내왔어요. 순금이라고 그래서. 순금? 순금. 순수한 소금을 순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했더니 가마에 1600도씨의 열을 소금을 올려놓고 녹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싹 흘러내려가고 그 가운데 이제 소금만 쓰더라고요. 가운데 그 개기호 있는 소금.
그래서 이게 이제 순구입니다. 순수한 소금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꽃소금하고 뭐가 다른데요? 했더니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꽃소금하고 뭐가 다르죠? 꽃소금도 원래 천일염, 갯벌소금에 들어있던 찌꺼기를 거르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빠져나오고 NaCl이 나왔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aCl 덩어리예요. 게다가 꽃소금은 효소로도 살아남아있어. 효소가 살아남아있죠. 열을 가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순금은 그리고 킬로그램당 30만 원이나 하더라고. 아 그럼 우리 소금, 우리 바닥풀 소금은 뭐 이런 말이 안 되죠? 근데 앱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참. 네? 소금으로 미네랄 결정처럼. 미네랄이 많으면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독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요. 독일은 맥주가 발달하고요. 중국은 차가 발달한 까닭이 물속에 칼슘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 칼슘들이 무기칼슘이기 때문에요.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중국은 차로 빨아들여 버리고 그리고 독일은 맥주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보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갈라지게 되면서 표면적이 넓어지게 돼요. 거기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미네랄은요 적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는요 자연계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자연계 한계치라는 글을 올렸었어요. 뭐냐 옥타코스 아니 모르베 쓰는 게 뭐죠? 모르베?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100% 함정이란 글을 올렸어요. 자연계 한계치는 칼슘은 2%밖에 안 돼요. 우리가 먹었던 먹거리에 칼슘이 2%가 넘어가게 되면요 내 몸에서 그걸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롯데에서요 그 글이 나간 다음에 자기들은 복합이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들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연계의 한계치를 벗어났으니까 글루코삼을 먹을 게 아니라 뭘 먹어라? 홍합을 먹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홍합에 그 글루코삼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호주의 푸른 홍합에 그게 많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따로 뽑아서 만드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천연식품 자체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미량원소라니까 미량원소. 미네랄은 다른 말로 미량원소라고 그래요. 아주 적게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적게 들어있는 미네랄 가운데요 대량 미네랄이 있고 소량 미네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량 미네랄은 나트륨, 염소, 칼슘, 칼륨, 황, 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만일에 여러분들 건강식품을 먹어도요 우리 몸에 크게 해가 되질 않아요. 물론 말씀드렸죠. 그 칼슘도 많이 먹어서 그게 사람이 심장이 망가지고 허파가 망가졌다고. 근데 조금 먹어서 한두 번 먹어서 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소량 미네랄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연 하더라고요. 아연은요 미량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게 0.15mg 밖에 안 됩니다. 0.15mg은요 이 그램을 1000분의 1로 나눈 게 미리그램이에요. 미리그램을 다시 100으로 나눈 게요 0.0 그다음 소수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0.15. 그 정도면은 어디가 이렇게 저를 달아볼 수도 없는 적은 양이에요. 그거를 영양제에 넣는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식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야추행 하다 보면 열리초라고 있어요. 아예 세상에 널려있는 그걸 먹어보면 쨍땅콩 냄새가 나는데 이 열리초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오이풀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아연이 우리 몸에서 성 호르몬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 정력 미네랄 성 미네랄인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항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칡즙을 드시는 게 좋아요. 칡즙에는 석류의 380배나 되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이 에스트로겐이 그런 아연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굳이 따로 먼 이 특정 미네랄을 드시려고 하시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요즘 또 유행한 뭐 있지? 요즘 뭐 미네랄이나 이런 걸로 셀레늄도 마찬가지예요. 셀레늄은요 더군다나 아연보다 더 적은 양을 필요로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셀레늄 같은 거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발진을 일으킨다거나 최종적으로 머리 이상, 정신 이상까지 부를 수가 있어요. 셀레늄을 잘못 먹게 되면. 그래서 그냥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통 이제 해산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셀레늄 같은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더군다나 여름에는 어류의 계절이지만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산물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이 본격적으로 해산물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요때 해산물 좀 드시면 좋겠죠. 간장에 예. 간장 담고 나면 오래되면 밑에 소금이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거는 좀 어때요? 그 소금을 먹는 건 아, 그 소금은 따로 먹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건데, 자, 간장에 있어서 소금 외의 성분으로는요 중요 성분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렇죠? 그 아미노산은요 사실은 수용성 아미노산도 있지만 불용성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약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찌꺼기도 같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간장이요. 중금속 많을 거. 그래서 굳이 그런 걸 따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발효식품 많이 드시는데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고추장이나 청국장이나 이런 거 한 숟가락만 드시면 그 소금 1kg 먹는 것보다 많은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소금일 뿐인데 그걸 따로 비싼 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는 말아요. 다시 녹여서 간장 담글 때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따로 먹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히말라야 피크 소금을 먹어요. 아, 여러분들이 아면 가운데요, 바위소금 가운데 색깔 있는 거는 피해야 돼요. 색깔 있는 거는요, 중금속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 그 오색 황토라고 있었죠. 네. 황토는 그냥 단일 황토가 좋아요. 단일 황토는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게 철분입니다. 산화철. 그런데 거기에 색깔이 들어있다. 그러면 중금속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양오행 그런 것을 그렇죠. 그래서 오색 황토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면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색깔 있는 거 먹지, 외국에서는 그런 것을 조각용이나 장식품으로 사용하고요. 아면은 그냥 순수하게 맑은 색의 그것만 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면은 생각보다요 미네랄 함량이 그리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네랄은 바위 속에서 흘러나온 것들보다는요 갯벌 속에 녹아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갯벌소금 하는 거죠. 물론 아면이 이 꽃소금이나 정제염보다는 더 들어있지만 생각보다 아면 속에는 미네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이진품인가 어디 있어? 어디? 누구지? 오늘 그 발목 안 좋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질문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발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우리 발은 사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는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고 엉덩이는 나오는 이거를 척추탄성옥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해 준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 뇌를 지켜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19세기에 들어있어서 알즈너라는 사람이 반박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는 그것 일리는 있지만은 사실 2% 모자라다. 여러분들 발에 있는 궁이라는 게 있어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너무 커도 안 돼요. 너무 크게 되면은요, 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발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까칠해져. 그걸 보고 까치발이라고 그래요. 까치발이 까칠해진다. 비슷하죠? 또 이제 이봉주나 박지성이처럼 거기에 궁이 내려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편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격이 우리 몸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윤조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은요, 자기 어머니가 해녀여서 신체적인 조건으로 땄지만 이봉주가 금메달 딴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단거리 선수도 아니고 마라톤 선수가 피로를 느낀다고 그랬죠. 박지성이가 산소 탱크가 됐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차범근 씨를 능가하고 있는 그 누구지? 그 애는 천부적인 게 있는 것 같아. 골 쏘는 거 봐도 천부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박지성이는요 말 그대로 인간성인 겁니다. 아셨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발에 들어있는 26개의 뼈인데요. 그 26개의 뼈가 이루고 있는 각이 있어요. 각이 13도가 돼야 돼. 13도의 과학.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철도 레일이 13도로 되어 있어요. 13도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 13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꺾여 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철도 레일은 13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발을 본뜬 겁니다. 이 발이 고장 나게 되면요. 모든 병을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 사이에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공개되면요. 콩팥도 망가질 수가 있고 펜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간도 망가질 수가 있고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몸의 모든 병들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몰톤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고 그래서 이거를 몰톤시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생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숭아뼈하고 뒤꿈치 사이를 가운데를 눌러보면은 아주 아픈 사람도 있어요. 누르면 아프죠? 근데 눌렀을 때 아픔보다는 생각하지 못한 아픔 아니면 그 아픔이 쭉 몸으로 번져 나가는 이게 또 망가지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 때문에 홍팥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또 이 뇌종양까지 편두통까지 올 수 있는 이름 이걸 알아낸 사람이 소릴이라고 그래서 그를 소릴시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시병 있죠? 그런 것들은 그 사람 뒤에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알아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두 개를 딱 겹쳐보니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은 발가락에서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은 이 발목에서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발가락이 붙은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붙은 부분. 이거를 아프게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아픔이 누르는 아픔이거든요. 누르는 아픔이 아니라 견딜 수 없게 아픈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아픔이 쫙 번져나가든지 그거는 이 안에가 골마 있다는 겁니다. 그 골마 있는 게 이게 골마 있으면 그 반대측 발목이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몰톤시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 발가락이 아픈 부분에 무릎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 반대쪽에 또 창자에 탈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쪽에 이 콩팥이 망가지게 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치고 나가면서 나선형으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와 세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생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흔들어주면 시원해져. 발은 이렇게 흔들기 어려우니까 발목 요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바로 위를 잡고 그 다음에 무릎을 팔꿈치를 무릎 안에다 잡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이 시원해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피가 제대로 안 돌아서 이제 이렇게 이 골맞던 것들이 차츰 풀리게 돼요. 그리고 병이 돌아간단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이 발가락이 아프니까 발을 이렇게 띄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이쪽으로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발목이 망가지게 돼요. 또 이쪽 발목이 망가지게 되면 또 아프니까 이쪽 발목 못 쓰겠죠? 그래서 이쪽 무릎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온몸 치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발 하나의 병이 온몸의 병으로, 손 하나의 병이 온몸의 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다스리는 직업도 있잖아요. 발 하나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안쪽 공도 살아있고 바깥쪽 공도 살아있고 이게 횡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공도 알맞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머리가 맑아지고 또 내 몸에 전체적인 충격을 흡수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까치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주는 방법
또 너무 처져 있는 것을 긴장을 주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요. 따뜻한 발. 차가워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되고 따뜻한 발에 놓고 발을 세워서 이렇게 꾹꾹 주물러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쓸어 주거나 하면은 발이 막 지만 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긴장되어 있던 건 풀어주고 너무 처져 있던 것들은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잠깐 동안도 못 꿇고 앉아서 저렇게 되는 거는 네. 저렇게 되는 것들도 다 사실은 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이리 와봐요. 영민님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지금 봐요. 13도의 과학을 너무 벗어나 있죠. 남자들도 13도의 과학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삐쭈꼬들은 게다가 삐쭈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똥 치는 신발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을 건데. 네. 똥 치는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되지. 이쁜 아가씨가 똥 치는 신발 갖다 버리라니까. 신발 하나가 근데 더 무서운 게요. 여러분들 알즈너라고 그래가지고 알즈너를 이름을 더럽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깔창을 까는 거. 그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에요. 이게 지금 궁이 떠 있어야 되는데 궁을 채워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그대로 머리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이가 돼. 머리 뇌세포가 파괴돼서 그 다음에 허리에 충격이 가야 되니까 그걸 신으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요. 근데 그걸 명예현상이라고 한대요. 명예현상이 아니죠. 아니 선생님 저기 평발 같은 경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신어도 평발 개선 안 됩니다. 그거는 내 그 뼈와 뼈 사이에는요 근막과 인대가 있는데 이게 재구실에 하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건드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거나 주물러주면은 발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면은 지 마음대로 꿈틀꿈틀하면서 그래서 너무 요족이 너무 이렇게 까치발도 풀어지고요 또 평발도 일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해준다고 그래서 빼자마자 도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동안은 근데 뭘 가지고 장난치느냐 이걸 해놓고요 뒤에서 눌러요. 힘 세지지 않냐고. 당연하지. 내게 지금 분산돼 있던 게 이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서 있을 때 얘기지. 걸었을 때는 이게 내 몸에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던데. 허리가 멀쩡한 사람도 망가지는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더 망가지겠죠. 그렇게 효과를 막 봤다고 하고 그거는 돈의 힘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경험담 많은 사이트에 가봐요. 그 돈의 힘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그랬냐 추적해봤죠. 이영돈 PD가 한 사람도 사실이 없어요. 전부 돈으로. 아셨죠? 교수님 그 아이를 보면 조금 살짝 안짱은 이렇게. 예. 그 행동이 제가 애들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거는 아. 나쁜 예, 안짱다리는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랑이 뼈마디라고 그래서 이게 빠져요. 가랑이 뼈마디에는 뭐가 안 들어있다? 신경이 안 들어있어. 우리 몸의 모든 뼈마디 가운데 그래서 여기는 썩어 문드러져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썩어 문드러진 고관절, 가랑이 뼈마디를 한자로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썩어 문드러져도 몰라. 그래서 실제로 썩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 병리학에서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대로 풀어보면은 가랑이 뼈마디가 썩어서 피가 안 통해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전치환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썩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톱으로 썰어서 버리고요. 비슷한 모양으로 깎아서 집어넣어. 그러면 영원히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10년마다 한 번씩 갈아 끼워야 돼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한 사람들은 세계 누가 해도 장애인이 돼. 뛰지를 못해요.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입원하시면 대부분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교수님 안전살 그거 보정한다고 신발 그러니까 신발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아까 누가 말했는데 이 발목이 지금 이 밖에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짱다리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는 이걸 해주게 되면은 안짱다리는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누워 있을 때 45도씩 이 60도에서 90도가 돼야 됩니다. 이 각이. 아셨죠? 교수님 그렇게 있는데요.
제가 누워보셔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힙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 아침마다.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지금 안으로 지금 했는데 안으로 오히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강의 배웠을 때 목은 들어가고 등은 나오고 허리는 내려가는 척추 탄성호흡을 만들어주는 4가지 운동을 했었죠. 네. 그걸 해주게 되면 그거는 가만 놔둬도 저절로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무지외반증이 그런 애들은 공둥이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해줘요? 수술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릴 때 거잖아. 생겼어요. 발목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생긴 건지 아무튼 무지외반증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쉬워요. 어렸을 때는 머리뼈나 이런 게 다 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통뼈죠. 어린아이들 6개나 나눠져 있고요. 뼈들도 자라나는 뼈이기 때문에요. 따뜻한 물에 해놓고요. 살살살 흔들어주게 되면 금방 지금 이제 잡혀요.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살 이제 막 22살인데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야, 깎아내고 근데 의사 발에서 끼는 거 있던데 발에 끼는 거. 너무 근데 그렇게 또 발에 낄 때요. 그게 실리콘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안에 모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렇게 발에 끼울 때는 헝겊으로 이렇게 얇은 헝겊으로 싸서 끼워줘야 돼요. 바람이 통하지.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수술 안 하고 했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손에도 이렇게 막이 손가락 사이 여기 위에 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발에도 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에 막이 없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오래 서 있는 거에 통증을 느끼고 신발이 폭이 넓어야지 이게 신발이 좀 쪼이면 아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발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넓혀서 버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지금 26이에요. 26이면